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602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연판장이란 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상당히 꽤 듣고 쓰기도 합니다. 물론 연판장에 서명을 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는 많지는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신문이나 방송에도 상당히 나오는 그런 것인데, 이 연판장이란 말이 도대체 어디에서 온 말인가, 그리고 정확한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연판장이 무엇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글자 그대로 봤을 때 연과 판과 장이 무엇을 뜻하느냐는 것을 오늘 한번 따져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발통문이라는 말도 자주 합니다. 그럼 이것은 또 한자로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연판장은 이렇게 씁니다. 이을연, 판단할 판, 문서장 이렇게 되겠죠. 네, 있는다, 연속이 된다 할 때 수레차 또는 수레그가 있습니다. 그리고 착받침이 있습니다. 간다. 그래서 수레가 계속해서 가는 것을 얘기한다. 이렇게 되겠죠. 요즘 말로 하면 자동차가 연속해서 지나가는, 그래서 이을연이다. 판단할 판은 뭔가 나누는다는 그런 뜻이에요. 결정을 한다. 판단하기 위해서는 결정을 해야지요. 결정을 한다는 것은 똑부러지게 나눠야 됩니다. 옳으냐 그러냐, 이것이냐 저것이냐. 그래서 반으로 나눈다. 칼이라는 것은 자르는 것이에요. 이 반이라는 것 자체도 사실은 소우자, 그렇죠? 소를 이렇게 반으로 나눈다는 얘기예요. 왜냐? 제사 지내기 위해서 그렇게 나눌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획이 이제 하나가 좀 생략이 되죠. 자, 소를 반으로 나누듯이 칼로 이렇게 딱 잘라 나눈다. 그래서 판단을 한다. 판단해서 나눈다. 이렇게 되겠죠. 또는 무언가 물건을 반으로 나누어서 서로 하나씩 가지고 헤어졌다가 나중에 만나서 붙여보고 그것이 딱 들어맞으면 이것이 맞다. 이렇게 해서 뭔가 판단하는 근거로 삼는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문서를 뜻하는 장이다. 많이 쓰겠죠. 무슨 장이다. 상장이라고도 쓰고 많이 씁니다. 이것은 나무조각 장과 계견이다. 이 계가 그리고 이것은 형상상이라는 의미로도 쓰이는데, 왜 계가 들어가서 문서가 되고 형상상이 되느냐 하는 것은 학자들마다 의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그걸 다 설명하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다음 기회로 미루고, 이번 시간에는 나무조각 장이다. 그리고 계견이 붙어서 문서장이 됐다는 것으로 우선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연판장에서는 문서장으로 읽는다. 연판장이다. 형상상으로 읽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연판장 사전을 우리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연판한 문서다. 그렇죠? 연판한 문서다. 내용은 동지끼리의 서약서나 또는 진정서 같은 것을 연판장이라고 한다. 그러면 연판한 문서라고 했을 때 연판이 무엇이냐? 연판을 찾으니 하나의 문서에 둘 이상이 연명하고 도장을 찍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판이 무슨 말이냐? 연이라는 것은 알겠어요. 있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모여서 이름을 계속 같이 적는 것을 연명을 한다 그러죠. 또는 연기명을 한다 할 때 좋은데, 판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 하는 것에 제가 좀 문제를 못 풀다가 여기저기 자료를 좀 찾아보고 나름대로 풀었습니다. 네, 풀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판단할 판자에 대해서 제가 사전을, 옥편을 좀 보았습니다. 보니까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 나옵니다. 판단한다, 판결한다, 가르다, 구별한다. 여기서 대략 끝입니다. 그리고 물론 널판, 인쇄판이다, 활판이다, 이거 대용 글자로도 같이 쓰이기도 합니다만, 이것으로 볼 때는 연판장의 판에는 이게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곳에 혹시 일본에 이런 말이 있는가 찾아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연판장이란 말은 일본에서 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럼 일본에서의 연판장의 판은 무엇이냐 볼 때 도장을 얘기한다는 것이죠. 이 판이 도장으로 쓰이는 용례는 우리나라에서는 연판장밖에 없는데, 연판장이란 말 자체가 일본에서 온 것이니까 판이 도장으로 쓰인다는 것은 일본의 용법이다. 우리나라에는 그런 용법이 제가 아는 한은 없다. 중국 관련 사전을 찾아도 없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일본은 이것을 어떻게 쓰느냐? 판자라고 써서 한코라고 합니다. 도장을 얘기합니다. 그때 판을 쓴다. 그리고 인판이라든지 인시할 인자를 써서 인판이라든지 또는 글서자를 써서 서판이라든지 할 때 이 판자를 어떤 확인하는 용의 손글씨 또는 도장을 얘기한다. 그래서 연판장이라는 것은 도장을 찍는다. 물론 이름을 적고 도장을 적겠죠. 네, 그래서 이것은 일본에서 온 말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이런 것이 없었겠느냐? 당연히 있었겠죠. 일반적으로는 유통이라고 한다. 유생들 사이에 통제하던 것을 유통이라고 한다. 제가 읽기로는 대원군이 서원을 많이 철폐했는 이유가 이 유생들의 유림의 유통이 골치가 아팠다. 막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는 일반적으로 통문이라고 한다. 여러 사람의 이름을 적어 차례로 돌려보는 통지문을 통문이라고 한다. 그래서 통문을 돌린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선 왕조실록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연판장이란 낱말은 제로입니다. 나오지 않습니다. 유통이란 말은 몇 번 나옵니다. 통문이란 말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유통이나 통문은 쓰지 않고 연판장을 쓴다. 일본에서 온 말을. 자, 그러면 우리는 이 통문과 관련해서 사발 통문, 사발이라는 것은 우리 그릇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도자기다 같은 사기 그릇, 사발이다. 사발을 이렇게 둥글게, 사발이 둥글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름을 이렇게 둥글게 이렇게 쓰는 것을 사발 통문이다. 여러 사람의 이름을 적어 차례로 돌려보는 통지문이다. 유명한 것이 이게 동학농민전쟁 때 쓴 사발 통문이에요. 어떤 내용이 쭉 적혔고 사람 이름은 이렇게 삥 돌렸습니다. 왜냐? 차례대로 쓰면 제일 앞에 쓴 사람이 주모자가 되어서 책임을 져야 되고 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누가 이렇게 주모자인지 모르게 또는 책임을 고루 나누어 갖는다는 그런 의문으로서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사발통문을 적었습니다. 그러면 일본은 사발통문이 없느냐? 일본도 있습니다. 왜냐? 사람 살다 곳이다 보니 누가 주모자로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게 우산산이에요. 우산도 둥글지 않습니까? 우산 모양으로 쓴 연판장 이런 것을 일본 사람들이 많이 했습니다. 이것은 언제 했느냐? 주로 에도시대 농민 봉기가 일어났을 때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주도자를 이렇게 알아채지 못하도록 이렇게 우리의 사발통문, 우리식으로 하면 사발통문 같은 것을 우산 산자를 쓰는 연판장을 썼다. 그러면 연판장이라는 것이 원래는 언제냐? 일본 전국 시대에 어떤 무사들이 많이 쓰던 그런 형태다.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단결해가지고 어떤 일을 도모할 때 만든 것이 연판장이다. 영어로는 제가 보니까 서양 쪽에도 이런 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라운드 로빈이라고 해서 여기도 둥글게 이름을 써서 누가 주모자인지 모르게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일본에도 지금도 연판장이라는 말을 많이 쓰느냐? 제가 생각에는 거의 쓰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굉장히 많이 씁니다. 아직까지. 왜냐하면 곳곳에서 문제가 일어나면 연판장을 돌립니다. 네, 어떤 조직마다, 마을마다, 회사마다, 어떤 조직마다 연판장을 돌려서 자기의 의견, 자기네들의 집단의 의견을 제시하는 게 많고, 그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말로 쓰이지만 정작 이 말이 출발한 일본에서는 지금은 거의 쓰이지 않는다. 거의 옛 문서의 형태의 하나다. 이렇게 취급이 되고 있습니다. 단지 요즘도 보면 어떤 학생들이 졸업을 한다든지 할 때 졸업 앨범 같은데 이렇게 자기 이름들을 적습니다. 그때도 보니까 제가 예전에 본 기억이 있는데 학생들 이름을 이렇게 사발통문처럼 이렇게 둥글게 적었다. 또는 누구에게 뭔가 축하할 일이 있다. 어떤 이쁜 종이에다가 이렇게 친구들이 둥글게 이름을 적는다. 그런 형식으로는 좀 남아있지만 현재 우리가 쓰는 연판장이란 말은 거의 쓰지 않는 것이 현재 실정이다. 자, 우리가 이런 현상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연판장이란 말을 살펴보았는데 연명해서 도장을 누른다. 이름을 적고 물론 도장을 누르겠죠. 물론 이제 사인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한 문서를 얘기한다. 이것의 출처는 일본에서 왔는데 지금은 우리가 훨씬 많이 쓰고 있는 그러한 말이 되었다.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될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